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스마트폰 문자로 은행 인증번호가 왔는데 그게 여러분이 보낸 게 아니라면 그건 바로 해커가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 공포에 떨고 있어요.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조차 인정한 초유의 사태예요. 2,3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해커들의 표적이 됐어요. 악성 코드가 무려 일주일 동안 시스템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대한민국 통신 보안을 지켜온 김태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심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장에 1,000원씩 거대한 개인정보 암거래 시장이 돌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정보로 여러분의 계좌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 잘 몰라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이게 바로 해커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예요. 복잡한 걸 몰라서 보안도 없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노리기 딱 좋거든요. 이번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지금 전국 SK텔레콤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하러 줄 선 분들로 난리예요. 아침 일찍부터 노인분들이 추운 날씨에 줄을 서고 계시는데 정작 유심 재고가 동이 나서 헛걸음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손주 결혼식 참석을 위해 꼭 필요한 유심을 구하지 못해서 사위와의 연락이 두절될까봐 결혼식 참석을 다음 날로 미루셨대요. 내가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장가갈 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며 눈물 찢던 이야기도 들리네요. SK텔레콤은 유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유심 포맷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틀 동안 7만 명이 SK텔레콤을 탈퇴했어요. 은행들도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했고요.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어요. 벌써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이라는 카페는 하루 만에 가입자가 8,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최근에 제 친구 70세 최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태산아,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 정말 아찔했어요. 다행히 저에게 물어보셨죠. 은행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심각해요. 심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심 정보만으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복제해서 은행 계좌를 털어가는 수법이에요. 이미 미국에선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미 사건이 있었답니다. 2021년 KT에서 같은 일이 있었을 때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잃었어요.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엄중 사과와 함께 완전한 피해자 보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SK텔레콤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해요.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걸 가입하라고만 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신원 인증마저 SKT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선택하실 시간이에요.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달인이 되어 해커들을 이기시겠어요? 오늘 20분만 투자하시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사건은 경종을 울려준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 설정만 5개 바꾸면 되고 은행 앱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겨우 3가지 뿐이에요. 그래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나요? 실수는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 잡는 방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스마트폰 지킴이가 되실 시간이에요. SK텔레콤 사건을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겐 젊은이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바로 인생 경험과 침착함이죠. 이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 절대 여기에 승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모르는 번호에서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끊으셔야 해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예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해커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20분만 견뎌주세요. 그 후엔 해커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준비된 스마트폰 지킴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SK텔레콤의 가장 중요한 서버인 홈 위치 등록기라는 게 해킹당했습니다. 이 서버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통화나 문자를 여러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중앙관제 센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여러분이 통장을 만들 때 여러분이 본인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 서버는 매번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이 번호 주인이 맞나? 하고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털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름이나 주소를 훔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해커가 여러분 집 열쇠를 훔쳐서 몰래 들어와 금고를 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악성 코드가 일주일간 숨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2,30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 사이에 해커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복사해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팔리고 있을지 모른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해커는 여러분에게 오는 은행 인증 문자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웃 어르신이신 박영감 님도 이런 일을 당하실 뻔했어요. 어느 날 밤 은행에서 온 인증 문자 코드 39만 2174를 해커가 먼저 받았대요. 박영감 님은 편히 주무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려 했다니 이 해킹은 유심복제라는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해커의 핸드폰으로 여러분 문자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들이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예금 통장도 다 털릴 수 있어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자료를 보니 이번 해킹의 주요 표적이 바로 우리 같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첫째,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해킹 후 72시간 내 알려야 하는데 저도 SK텔레콤 고객인데 문자 한 통 못 받았어요. 대리점으로 달려가서야 알 정도였답니다. 둘째, 유심 교체가 문제예요. SK텔레콤은 2,500만 명 고객 중에서 겨우 100만 개 유심만 준비했어요. 5월 말까지 500만 개 더 확보한다지만 나머지 1,900만 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단 소리잖아요. 셋째, 보상 조건이 정말 말이 안 돼요.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피해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둑이 은행을 털었는데 특별 보험 든 사람만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인데 우리 보고 100원짜리 어깃장을 해서 서비스를 가입하라니요. 더 화나는 건 2023년에 LG U+에서 같은 일이 있었을 때를 보세요. LG U+는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유심 카드를 택배로 집집마다 다 보내드렸어요. 떼약볕 아래서 줄 서게 하지도 않았고 가입자 차별도 하지 않았죠. 그게 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닐까요? 가장 화가 나는 건 SK텔레콤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2,300만 명 전체가 다 털렸을 수도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정작 SK텔레콤은 누가 당했는지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도 못 찾고 있어요. 이건 마치 집에서 도둑이 든 걸 알고도 뭘 훔쳐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꼴이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도 못 알아차릴 판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지킬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꼭 가입하세요. 이건 여러분 폰만 유심을 쓰게 하는 디지털 자물쇠 같은 거예요. 키월드 앱에서 유심 보호 검색하시거나 그냥 114에 전화하셔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무료고요. 둘, 패스 앱으로 명의도용을 차단하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패스 앱을 설치하시고 명의도용 방지 메뉴에서 설정을 켜시면 돼요. 이건 해커가 여러분 이름으로 새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막는 방패 같은 거예요. 셋, 번호 도용 문자를 차단하세요. 키월드 앱에서 번호 도용 검색하셔서 스팸 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건 해커가 여러분 번호로 사기 문자를 보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폰을 재시작하라는 문자가 오면 절대 따르지 마세요. 이건 해커가 여러분 폰을 잠깐 끊고 그 사이에 인증 문자를 가로채려는 수법이거든요. 낯선 링크 클릭하는 것도, 모르는 앱 설치 요청도 무시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IMF도 힘든 시절도 다 이겨내셨잖아요.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젊은이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신중함과 꼼꼼함이죠. 일단 급하게 들어오는 전화나 문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셔도 돼요. 연세가 드신 것도 아니고 당당히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주한테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어디가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주가 엄청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히려 할아버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세요 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손주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대학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114에 전화하세요. 이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거 진짜 SK텔레콤에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기 너머 직원분들도 요즘 이런 문의가 많다 보니 아주 친절하게 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혹시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요? 하니까 직원분이 어르신 확인하시는 게 가장 똑똑하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모른다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르는 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죠. 디지털 세상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통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돼요. 모르면 묻고 의심되면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가방을 꽁꽁 싸들고 다니는 습관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돼요.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모르는 번호는 함부로 받지 않고 이런 기본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20분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저지른 실수는 정말 큰 문제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정부나 기업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커들은 쉬지 않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용될 수 있는 유심 정보가 떠돌고 있어요. 오늘 배운 3가지만 실천하시면 돼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고 패스 앞으로 명의도용 차단하고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신청하는 것. 정말 간단하죠? 이 3가지 방패막이만 있어도 여러분의 통장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마치 집에 이중 자물쇠와 도난 경보 장치를 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유심 보호 서비스는 지금 당장 가입하셔야 해요. 해커들이 여러분 유심을 복제했다고 해도 이 서비스만 켜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무료라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손주한테 부탁하시거나 114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희 아파트 동년배 어르신들도 이미 10명 중 7명이 가입하셨대요. 제가 아는 경로당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스마트폰도 못 쓰는데 해커가 날 잡아가겠어? 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큰 위험에 처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끊기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이 1200만 원 송금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은행 직원분이 의심스러워서 바로 전화로 확인해서 막았지만 정말 큰 피해를 볼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써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 친구 최 아저씨의 친구분도 지난주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행동하셔야 해요.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하나씩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SK텔레콤 사건 이후로 부녀회에서도 모여서 서로 설정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조작이 익숙한 분들이 서툰 분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해설을 읽어가며 설정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라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훈훈했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제대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SK텔레콤 사건으로 놀라기도 했지만 이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기회이기도 해요.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배우고 실천하라는 경고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들은 언제든 다시 보고 들을 수 있게 구독을 눌러두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장 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로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늘 것만 먹고 살아야 하나?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험을 알고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만 하는 건 다르죠. 오늘 같이 배워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자 그 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제 젊은 것보다 우리가 더 조심성 있어서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분들과 나눠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노인회나 경로당, 교회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같이 실천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혼자서 하려니 버거운 일도 친구들과 모여서 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힘도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갔던 경로당에서는 관장님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다 같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하나씩 설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걸 꼭 해야 해? 라고 하시던 분들도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가락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우리 세대의 디지털 안전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톡 하나 보내는 게 친구나 이웃의 통장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이런 영상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자주 보다 보니 이제는 영상 속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아들이 해랑 유튜브로 공부한다고 하더니 정말 공부가 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배우다 보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SK텔레콤 사건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어요.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서로 도우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밀려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생활의 지혜와 경험이 있고 여기에 조금의 디지털 안전 지식만 더하면 충분해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시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해커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디지털 시대의 어르신들이세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만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해커들이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커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으로 첫걸음을 떼셨으니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디지털 세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통신 보안 전문가로 30년을 살아온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즐기세요.